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일찌감치 익산이 제2혁신도시 조성 예정지로 낙점됐지만 완주군이 우선 배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불필요한 지역 간 경쟁으로 번져 지역 균형 발전 취지가 훼손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익산시가 관광 경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 체류객 확보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원도심까지 연계된 야간 관광을 활성화시키기로 하고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군산 선유도 상가수족관에 천연 기념물인 수달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수달이 다시 나타나면서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연말부터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익산의 제2혁신도시 조성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이 기존 혁신도시 내 우선 배치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인데 불필요한 지역 간 경쟁으로 번져 치킨 게임으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첫 소식 최정우 기자가 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360개, 비혁신도시의 원도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전 방향을 잡고 있고 이르면 연말부터 이전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가시권에 들어오자 혁신도시가 있는 11개의 지자체는 우석대에서 긴급 임시회를 열어 우선 배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배치하여 성공적 안착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반영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도내에서 추가 혁신도시 조성지로는 일찌감치 익산이 낙점된 상태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대상 계획을 확정하면 어떤 지역에 혁신도시를 만들지는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의 지방선거 공약 실행 계획을 보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제2혁신도시 조성 예정지는 익산입니다. 또 오는 3월이면 정북 이전 당위성 논리를 발굴하기 위한 전문 용역도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익산에서 현장 최고회의를 열었을 당시에도 이 같은 방침은 재확인됐습니다. 제가 도지사로 출마하면서 만약에 제2혁신도시가 제2공공기관 이전이 된다면 그때 제2의 혁신도시인데 익산시도 민주당 지도부가 방문한 자리에서 추가 혁신도시 조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존 구도심의 기존 건물들, 빈 건물들 이용해가지고 거기로 들어와라 하는 게 개별적으로 이게. 상황이 이런데도 이제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놓고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지자체 간의 힘겨루기 양상이 이어진다면 불필요한 갈등 발생과 행정적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이미 12개 공공기관이 둥지를 튼 전주 완주 혁신도시에 집중하기보다 효율적인 지역 안배를 통한 상생 발전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전입보다 전출이 많았으며 청년층의 전출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는 20만 5천여 명이 전출하고 19만 9천여 명이 전입해 5천여 명이 순 유출했습니다. 연령별 전출자는 20대가 7,5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가 900여 명, 30대가 600여 명으로 대부분 직업과 교육, 주거 환경 등을 이유로 전북을 떠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구 이동 감소폭은 4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2030 세대의 이탈률은 전북이 가장 높았습니다. 군산에서 연도, 어청도를 향하는 직항로가 운항됩니다. 군산에서 연도까지는 섬사랑 3호가 투입돼 하루 2회씩 운항되며 어청도까지는 어청카회리호가 투입돼 하루 1회 운항됩니다. 그동안 군산에서 연도를 경유해 어청도를 향하면서 섬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직항로가 개설되면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한편 올해부터 항로 분리 여객 운항 결손금 5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문을 닫은 지 10년 만에 군산 시민문화회관이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갑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120억 원을 들여 다음 달 초부터 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 오는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시민문화회관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담아
지역 예술단체와 대학, 민간, 공공이 참여하는 문화 거점 시설로 탈바꿈됩니다. 시민문화회관은 지난 2013년 운영 중단 후 활용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수년간 방치돼 왔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엇박자 행정을 펼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민간 투자자들이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규현 새만금 개발청장은 전임 청장 이전부터 추진하던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무기한 보류하거나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은 예산이 확보되고 신시야미 관광 레저용지 개발 사업은 인허가 과정을 마무리했지만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민간 투자자들은 새만금청의 독단적인 행정에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맞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익산시가 야간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문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야간 관광은 체류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익산시는 특히 원도심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시가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익산시는 야간 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빛의 도시 익산이라는 브랜드 구축을 위해 주요 관광지와 원도심, 근현대 문화자원 등의 야간 콘텐츠를 확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서동공원과 미륵사지, 왕궁, 보석테마 관광지와 웅포 관광지 등 익산에 있는 주요 관광지의 야간 콘텐츠를 확대합니다. 관광 시에는 나이트버스 투어 등으로 쉽고 편리하게 야간 관광을 즐길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익산역과 원도심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발 사업을 야간 관광과 연계해 지역경제 거점으로 도약시키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대부분 그 관광지가 외곽에 좀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으는 작업이 필요해서 익산역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야간 관광이 활성화되면 체류형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걸로 기대됩니다. 또 원도심과의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문화자원 개발 등도 기대 요인입니다. 일단 그 야간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걸로 생각됩니다. 500만 관광객을 목표로 올해를 익산 방문의 해로 정한 익산시. 체류객 확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야간 관광지로 도약할지 주목됩니다. KCN 김지훈입니다. 익산시가 올해 농민 공익수당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대상은 2년 이상 연속해서 익산시의 주소와 농업 경영체를 두고 도내 농지 또는 전라북도와 연접한 타시도 농지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와 양봉 농가입니다. 희망자는 오는 4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익산시는 자격 요건을 검토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9월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익산 지역 민간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익산시는 문화예술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모를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합니다. 올해 사업비는 8억 900만 원이며 전통 문화예술 등 7개 분야에 걸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익산의 소재지를 두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입니다. 익산 지역 연명치료 거부 등록자가 13,000명을 넘었습니다. 익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사전에 결정해 등록한 시민이 13,0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익산시 전체 성인의 5.6%에 해당됩니다. 한편 연명치료 거부 등록은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전지훈련지로 익산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펜싱 국가대표 상비군 60명은 2월 15일부터 2주간 펜싱 아카데미에서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육상 투척 종목 국가대표가 지난 1월 중순부터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건립된 펜싱 아카데미와 도내 유일 일종 공인 경기장 등 우수한 시설을 기반으로 전지훈련을 비롯한 스포츠 행사 유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수달은 천연기념물이자 대표적인 멸종위기 야생동물인데요. 군산 선유도 상가 수족관에서 수달의 생생한 모습이 CCTV에 잡혔습니다. 지난해부터 밤마다 수족관을 찾아오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어둠이 깔린 선유도의 한 상가. 긴 몸통의 갈색 동물 한 마리가 수족관 앞을 이리저리 오가더니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환히 켜진 수족관에서 물고기와 뒤엉켜 정겹게 놀기도 하고 좁은 물속에서 헤엄치며 물고기들을 쫓기도 합니다. 한참을 수족관에서 놀더니 상가 도로 앞을 지나 내달리다가 이내 건물 뒤쪽으로 사라집니다. 상가에 설치된 CCTV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천연 기념물인 수달의 모습이 찍힌 영상입니다. 이곳 수족관에서 발견된 수달은 몸 길이 1m 안팎의 성체로 밤마다 선유도 상가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왔습니다. 상가 주인이 발자국을 보고 CCTV를 확인한 결과 수달은 지난해부터 상가 이곳저곳에서 목격됐습니다. 다녀간 흔적이 있어서 CCTV로 확인하는 중에 발견하게 됐습니다. 직접 맞닥뜨리지는 못했고요. 수달은 오래전부터 선유도에서 종종 출몰했지만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지금은 눈앞에서 목격되는 건 흔치 않습니다. 주위에 여기 주로 횟집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집에도 이렇게 다녀가는 흔적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천연 기념물이다 보니까 상당히 반가워하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수달이 새만금 내측 만경강과 동진강과 연결된 연안을 따라 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한 마리만 확인돼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섬에서의 수달은 계곡에서 해안가로 내려가는 그런 개울물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곳을 중심으로 수달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섬이 개발이 많이 되고 주민이 늘어나면서 그 민물을 주민들이 과도하게 이제 활용을 하면서 관로 처리가 심하게 되면은 수달도 더 이상 살아가기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으로 이제 놓여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유도 상가에서 발견되는 수달, 정확한 생태 조사와 보호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시가 2022년 부실 불법 의심 전문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부터 5월까지 의심업체의 자본금, 기술 인력, 시설 및 장비 충족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대상은 61개 업체이며 기술 인력 미달 의심업체 47곳, 페이퍼 컴퍼니 의심업체 14곳입니다. 군산시가 장애인을 위한 공공 일자리를 확대합니다. 시는 올해 장애인 일자리를 지난해보다 43명 늘어난 226명에게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복지기관과 대한안마사협회와 연계해 최중증 장애인 공공 일자리 및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를 추가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 장애인에게 1년 동안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군산시 청년들에서 전 연령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미래창업 트렌드, 창업 아카데미, 시장팔로 개척 등에서 7개의 세부 프로그램이 추진됩니다. 미래창업 트렌드에서는 메타버스 기반 교육과 이커머스 역량 강화 교육이 추진됩니다. 창업 아카데미에서는 창업 컨설팅과 마케팅 교육이 실시됩니다. 시장팔로 개척에서는 박람회 참가 및 지식재산권 출원 등을 지원합니다. 도내 화재의 절반 이상은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2,156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 중 부주의로 인한 불이 전체 56%인 1,222건을 차지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쓰레기는 분리 배출하고 담배꽁초는 아무데나 버리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신입생이 없는 학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군산과 김제 4곳, 고창, 부안 3곳 등 도내 23개 초중 고등학교는 올해 신입생이 1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올해 신입생이 10명 이하인 초등학교는 전체 422개교 중 215개교로 절반 넘게 차지했습니다. 전북의 학령 인구는 지난 2013년 기준 25만 180명에서 지난해 18만 8,639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과밀 지역 학교 신설과 구도심 통합 운영 학교 등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부모를 폭행하거나 살해하는 존속범죄가 도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존속범죄는 254건으로 이 중 248명이 검거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존속폭행이 1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해, 협박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와 달리 존속범죄는 분리조치 등 강제 개입이 어려워 빠른 신고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6.45%가 하락했습니다. 이는 경기를 제외한 8개 도 가운데 강원, 전남, 충북에 이어 네 번째로 하락폭이 작았습니다. 도내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지난해보다 3.53% 떨어져 8개 도 중에서 세 번째로 하락률이 낮았습니다. 한편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은 오는 4월 28일에 공시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9,629명으로 지난주와 비교해 7천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87명으로 어제보다 15명이 줄었고 사망자는 24명 발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3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357명, 군산 116명, 익산 90명 등이었습니다. 감염 재생산 일수는 29일 기준 0.94를 나타냈고 사망자는 3명 발생했습니다. 익산 참여연대가 익산시회 의장의 공개 사과와 의장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익산 참여연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최종호 의장의 친인척과 지인이 정책지원관과 운전비서로 채용된 것은 인사권 독립을 통해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정책 역량을 강화하라는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 의장이 공개 사과와 의장직 사퇴를 회피한다면 익산시의회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익산 춘포교차로 인근에서 잇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8시 21분쯤 춘포면 평동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6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어 반대편 차선에서는 3중 추돌 사고가, 계속해서 700m 정도 떨어진 익산 방향 용현교차로에서는 2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불과 15분 만에 벌어졌고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교통체증을 빚었습니다. 익산시가 지역 양봉 농가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3억여 원을 들여 화분과 벌통 등 양봉 필수 기자재와 말벌 퇴치 장비, 꿀 생산 장비 등 4개 사업을 지원합니다. 희망자는 익산의 양봉 등록을 마치고 최소 30군 이상의 벌을 사육하고 있어야 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이 2월 1일부터 만 60세 이상 복지관 회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강합니다. 라인댄스, 요가, 컴퓨터, 영어 등의 다양한 강좌가 준비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왕궁면이 익산의 미래, 이제는 왕궁이다를 주제로 왕궁면 민 혁신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의원과 단체장,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서 개강식이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5도까지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내일 5도까지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바다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